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리플 XRP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에게 있어서 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소송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리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분위기 때문에 한층 더 집중하는 모습이죠. 급등 요소는 약식 판결이 사실상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앞서 5월 중에 약식 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법원에도 밝힌 상태인데 SEC는 시간 끌기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플의 5월 약식 판결을 원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리플은 아직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안 했고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 판결은 너무 이르다는 게 SEC의 입장인 거죠. 어쨌든 소송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리플 측도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법원도 승인해줬습니다. SEC의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리플 쪽의 입장문이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SEC가 말하고 있는 아직 고소장에 대한 답변도 안 했다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리플도 이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2주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 데드라인이 3월 25일에서 4월 8일로 연기됐습니다. 일단은 4월 8일에 리플 측은 SEC가 리플과 리플의 CEO까지도 포함시켜 고소장을 수정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 피고인까지 고소한 것을 보면은 XRP 불법 판매에 CEO까지 동참해서 가담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담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은 이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반박 근거를 준비하고 있겠죠. 이게 4월 8일에 제출이 되면 SEC도 4월 15일까지 이것에 대한 입장문을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4월 22일까지 양측이 서로 약식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일정을 조율한 뒤 법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만약 이 양측이 약식 판결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법원의 약식 판결이 5월 중순쯤에 내려지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리플도 가격 펌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SEC가 계속 시간 끌기 전략으로 소송 자체도 몇 년간 지연시켜 왔는데 과연 약식 판결에 동의해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확률이 굉장히 낮죠. SEC는 이미 약식 판결에 관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런 입장을 법원에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약식 판결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정고지에 대한 이슈죠. XRP가 증권일 수 있어서 판매하면 안 된다,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 등등 사전에 미리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공정고지 이슈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화, 기각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SEC도 이 점을 알고 있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식 판결로 가는 루트는 전부 다 부정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지금 SEC는 정부기관 특권 DPP를 자주 거론하면서 법원이 SEC에게 특정 공개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면 정부기관 기밀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자주 버텨왔습니다. 그 중에 로이즈먼 문서도 있고 윌리엄 힌먼의 문서도 있었죠. 이 자료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도 리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 자료는 제출이 된 상태지만 공개하는 것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SEC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담당 판사인 사라넷범 판사가 DPP에 대한 것도 공개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버린다면 베스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면 다 공개해야 되는 적나라한 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SEC도 필사적으로 이걸 공개하면 왜 안 되는지 입장문을 여러 번 제출한 바도 있죠.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 소송에 대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세간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은 소송입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SEC는 리플 XRP는 증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지 설명을 못하고 있죠. 만약 이 소송에서 SEC가 승소해버린다면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순차적으로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해당 코인은 당연히 폭락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리플은 승승장구하다가 소송을 당했고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폐지되는 등의 굉장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코인도 소송을 당했을 때 시세를 유출을 해본다면 폭락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문제는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 최초로 소송을 걸어서 규제권을 가져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시세 폭락을 미국 정부도 원할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한창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며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시점에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도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 기업은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산업에 리플 소송에 SEC가 이기게 되고 그 후 갑작스레 이더리움 등의 다른 코인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며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건 당연히 미국에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고 해당 산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갑작스레 브레이크가 걸려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미국이 외면받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이것을 묵과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인 미국조차도 SEC의 행태가 그리 달갑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SEC는 다른 암호화폐 관계자들에게도 자국에게도 외면받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해온 행태를 볼 때 투자자들에게 앞뒤 안 맞는 행태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세까지 영향을 받게 했으니까 미움받은 내용은 충분하죠. 하지만 소송은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 이제는 아무리 늘어져 봐야 이번 연도 10월경이면 소송도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증거 및 자료는 충분히 나올 대로 나왔고 약식 판결이든 제대로 된 판결이든 어찌됐든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길었던 소송도 5, 6개월이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SEC는 시간 끌기 위해 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고 리플도 적극적으로 한층 더 SEC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홀더분들에게는 늦어도 이번 연도 후반에는 끝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시기를 유념을 하면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든 빠르든 봄날은 오겠지만 그 시기가 자꾸만 미뤄져서 다들 마음고생 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면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